너 예뻐. 지금도 예뻐. 너 예쁘다고 그때도 지금도. 공대한이 양동숙에게 한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최근 방송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상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정한이 동전 던지기에서 일부러 졌습니다. 양동이과의 대결에서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겠다. 공정한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동생 공대한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것 다 빼앗아 갔다며. 이제 사라져 줄 테니 내 뜻 다 펼쳐봐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공정한은 평생 양동이과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늘 이겼죠. 첫사랑도 공정한이 차지했고, 상인회장 선거는 비록 졌지만 부회장으로 양동익을 압박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약점까지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공정한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공정한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평생 양동익과의 경쟁에 매몰되어 살았다는 걸요. 그 과정에서 동생 공대한이 희생했습니다. 형 내외가 전문에 공부할 때 조카들을 키워주느라 혼기를 놓쳤죠. 좋은 여자 만날 시기를 놓쳤고 결국 이상한 여자를 만나 결혼이 파탄났습니다. 공정한은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선이 보입니다. 공정한의 이 결정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 온정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인간관계를,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선의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0년 전 남편이 집을 떠났고 며느리도 집을 나갔는데 이제 아들까지 이 동네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공씨 집안의 기둥인 나선혜에게 이건 또 다른 버림받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의 진짜 이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공정한 자신도 지쳤을지 모릅니다. 평생 양동익과 경쟁하며 사는 것에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선거에서도 졌고 이제는 그만 도망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동생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자신의 도피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대한은 형의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여자 만나서 결혼 파탄 난 게 왜 형 때문이냐 고했지만 공정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한편 공대한과 양동숙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서로 불륜 관계였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 후 냉랭한 사이가 됐었죠. 공대한은 시민성 복통을 호소했고 양동숙은 망연하게 알아누웠습니다. 한 동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운명.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동숙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나갔다가 취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취객이 양동숙을 때리려는 순간 공대한이 나타났습니다. 취객을 제압하고 양동숙을 구했죠.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대한은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공대한이 양동숙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됐던 거죠. 원수 집안이고 배우자 불륜으로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래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경 쓰였던 겁니다.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우연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양동숙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고 미워서 거기로 몸도 마음도 훌렁갔겠지.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이 늙어서 예쁘지 않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갔다고요. 이 말을 듣는 공대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대한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 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경제력이 없어서, 매력이 없어서. 배신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자기 탓을 하죠. 공대한은 양동숙에게 말했습니다. 동숙아, 너 예뻐. 지금도 예뻐. 너 예쁘다고 그때도 지금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때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대한과 양동숙은 언제 그때를 공유했을까요?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 두고 살았으니까요. 어렸을 때 서로를 봤을 겁니다. 그때 공대한은 양동숙을 예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짝사랑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두 집안이 원수가 되면서 그 감정을 묻어야 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모두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공대안의 고백은 과거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취한 듯 달아오른 얼굴로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 날 선 경계심과 동질감이 교차하는 이 순간. 이건 단순한 동병상련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감정의 싹입니다. 공대안과 양동숙.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위로하며 치유하는 거죠. 둘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현재의 외로움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셋째, 두 집안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원수 집안끼리 무슨 사랑이냐며 주변에서 막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대안과 양동숙이 정말 사랑에 빠진다면 이게 두 집안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이 젊은 세대의 사랑이라면 공대안과 양동숙은 중년의 사랑입니다. 두 세대가 각각 사랑으로 두 집안을 연결하면 30년 악연이 풀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정한이 온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만약 공정한 가족이 정말 떠난다면 남은 건 공대안과 나선혜입니다. 공대안이 양동숙과 가까워지면 나선혜와 양씨 집안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의 만남이 예고됐었죠. 두 사람이 30년 전 진실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화해한다면, 그리고 공대안과 양동숙이 사랑에 빠진다면 두 집안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양동숙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용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죠. 절대 못한다며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양동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 아들 민지우 때문에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하지만 공대안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남자가요. 양동숙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배신한 남편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공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이희경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동숙에게 감정이 생긴다면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반동일까요?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릴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또 다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너 예뻐. 지금도 예뻐. 그때도 지금도. 이 한마디가 양동숙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자책하던 그녀에게, 자신이 늙어서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하던 그녀에게 누군가 예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요. 이 말 한마디가 양동숙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치유가 되는 관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공정한이 온정을 떠나기로 한 결정. 공대안과 양동숙의 미묘한 감정 변화. 양동익과의 경쟁에서 물러난 공정한.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공정한이 떠나면 공대안은 혼자 남게 됩니다. 나선의 할머니와 함께요. 그때 공대안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사랑이고요. 양동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두 집안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 공대안과 양동숙의 사랑, 나선혜와 양선출의 화해. 이 세 가지가 모이면 30년 악연은 끝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입니다.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한다는 메시지죠. 공대안이 양동숙에게 한 말처럼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너 예뻐. 지금도 예뻐. 이 말이 양동숙을 살렸고 앞으로 두 집안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대안과 양동숙은 사랑에 빠질까요? 공정한은 정말 온정을 떠날까요? 두 집안의 화해는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형, 우리 정말 떠나야 해요? 공우제가 아버지 공정한에게 물었습니다. 온정을 떠난다는 결정 앞에서요.
오늘은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예상 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영상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정한이 온정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일부러져서 양동익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나선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한아, 우리 진짜 떠나야 하냐? 공정한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을 위해서입니다. 대한이가 평생 저 때문에 희생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물러나야 대한이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선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정한아, 우리가 떠난다고 대한이 상처가 아물겠냐? 그 애는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야. 공정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성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온정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성민은 프로그램 일도 있고 서울에서의 생활도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할까요? 어느 날 밤 공정한과 한성미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성미가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떠나고 싶어요?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공정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성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양동익이랑 경쟁하며 살았잖아요. 늘 이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졌어요. 상인회장 선거에서. 그게 자존심 상해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한은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동생을 위해서. 한성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동생 핑계대지 마세요. 대한이는 당신이 떠나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족이 함께 있길 원해요. 공정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성미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한이를 위하는 거라면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서 진짜 형 노릇하세요. 대한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형까지 떠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정한은 아내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우재와 공주와 남매도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공우재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온정이 좋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삼촌도 할머니도 다 여기 계시잖아요. 공주와도 거들었습니다. 아빠는 도망치는 거예요. 양동익 아저씨한테 진 게 억울해서 떠나려는 거잖아요. 공정한은 자식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공대한이 형을 찾아온 겁니다. 공대한이 말했습니다. 형, 가지 마. 나는 형이 필요해. 지금 내가 제일 힘들 때야. 형마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해? 공정한은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 공대한과 양동숙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취객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서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공대한이 양동숙에게 말했습니다. 동숙아, 나랑 밥 한번 먹을래? 제대로 된 식사 말이야. 양동숙은 망설였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끼리 원수잖아. 공대한이 웃었습니다. 원수면 어때? 우리는 우리잖아. 그리고 우리 둘 다 배우자한테 배신당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양동숙은 공대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정 시장 밖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밥을 먹으며 공대한이 물었습니다. 동숙아, 너 진짜로 이혼 안 할 거야? 양동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우 생각하면 이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계속 살 수도 없고, 공대한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다 컸어. 엄마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해. 너 불행한데 억지로 참고 사는 거 지우도 원하지 않을 거야. 양동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한아, 나 무서워. 이혼하고 나면 난 혼자잖아. 나이도 있고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공대한이 양동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숙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양동숙은 공대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세리였습니다. 차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우이 양동숙이 원수 집안 공대한과 함께 있다니. 차세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양동익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동숙이가 공대한이랑 손잡고 있었어요. 양동익은 화를 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둘이 식당에서 손잡고 있더라고요. 양동익은 당장 양동숙을 찾아갔습니다. 동숙아, 내가 공대한이랑 뭐 하는 거야? 양동숙은 당황했습니다. 오빠, 그게... 양동익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이 공씨 집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집안 사람이랑 손을 잡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동숙도 화가 났습니다. 오빠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내 남편은 바람 피우고 나는 혼자 외롭고 그런데 누가 위로해주면 안 돼? 양동익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양동숙이 이어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행복하고 싶어.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양동익은 동생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공대한도 형 공정한에게 들켰습니다. 공정한이 물었습니다. 대한아, 너 양동숙이랑 뭐 하는 거야? 공대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 동숙이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공정한은 놀랐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공대한이 고백했습니다. 응, 길 하나 사이 두고 살았잖아. 동숙이가 학교 가는 모습 맨날 봤어. 예뻤어. 근데 두 집안이 원수가 되면서 그 마음 묻었지. 그리고 각자 결혼했고 공정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 거야? 공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희경한테 배신당하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동숙이가 나를 위로해줘. 동숙이도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잖아. 공정한은 동생을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난 널 응원할게. 공대한은 형에게 고마웠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이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의 대화였습니다. 양선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혜 씨, 오랜만입니다. 나선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30년 만이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양선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철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나선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요. 양선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욱이도 연락이 없어요. 나선혜가 물었습니다. 양 선생님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양선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어요. 쪽지 하나 남기고요. 나선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쪽지요? 양선출이 말했습니다. 네. 미안하다. 떠난다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나선혜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똑같았어요.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양선출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나선혜가 물었습니다. 무슨 오해요? 양선출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기철 씨와 인욱이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까? 나선혜는 생각해봤습니다. 증거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날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죠. 나선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양선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없었어요. 나선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양선출이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살았는데 만약 오해였다면 나선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양선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혀내기로 공주와는 양현빈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현빈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양현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공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자꾸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아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거죠? 공주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한강공원을 걷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공주아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보혜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던 겁니다. 황보혜수가 공주아를 불렀습니다. 공 디자이너, 양 이사님이랑 사귀는 거 맞아요? 공주아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황보혜수가 웃었습니다. 부인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요. 공주아는 난처했습니다. 황보혜수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내 연애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둘 다 회사 다니기 힘들어져요. 공주아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양현빈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부에서 불러서 경고를 받은 겁니다. 양 이사, 부하 직원이랑 사귀는 게 사실입니까? 양현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입장을 생각해야죠. 사내 연애는 회사 분위기를 해칩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사이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공주아 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느 한 분이 부서를 옮기셔야 합니다. 양현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양현빈이 공주아를 만났습니다.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주아 씨, 회사에서 우리 둘 중 한 명이 부서를 옮기래요. 공주아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길게요. 주아 씨는 지금 부서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공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현빈 씨는 총괄 이사잖아요. 제가 옮길게요. 양현빈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옮기는 게 맞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때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현빈 씨,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양현빈은 놀랐습니다. 왜요? 공주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회사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우리 집안 문제도 있고요. 아직 양쪽 부모님 다 모르시잖아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리를 둔다는 건 공주아가 웃었습니다.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잠깐 조용히 지내자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 가라앉을 때까지요. 양현빈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주아 씨가 편한 대로 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양동익은 상인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분리수거도 하고 상인들 애로사항도 듣고 진짜 회장답게 행동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의아했습니다. 공대한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양동익이 왜 저러지? 뭔가 수상해. 공정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뭔가 꾸미는 것 같아. 하지만 양동익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양동익은 아들 양현빈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화해시키는 걸 보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평생 공정함과 경쟁하며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진짜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좋은 상인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양동익이 공정한을 찾아왔습니다. 공정한, 할 말이 있어. 공정한은 경계했습니다. 뭔데?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열등감 때문에 못되게 굴었어. 공정한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평생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 지쳤어. 공정한은 양동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양동익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온정 떠난다며? 떠나지 마.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공정한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양동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제 화해하자. 친구는 못 되더라도 원수는 그만하자. 공정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양동익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공정한은 온정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동생, 그리고 양동익과의 화해 때문이었죠. 공대항과 양동숙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선혜와 양선출은 30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안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비는 잠시 거리를 두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 부모님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당당하게 사귀기로 약속했죠. 양동익은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공정한과 화해하고 좋은 상인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악연이 풀리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하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공정한은 정말 온정에 남을까요? 공대항과 양동숙은 사랑에 성공할까요? 30년 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공주아와 양현비는 부모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동익은 진심으로 변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